문재인의 노예. 탕노예! 안녕하세요. 네. 연휴 때까지 저는 저희만 출근하는 줄 알았어요. 나 출근했어? 그렇죠. 개미지옥 같은 곳이에요. 개미지옥 같은 거. 자, 어디 갔다 왔잖아요. 자, UAE, 사우디, 이집트, 예. 중동 3개국 갔다 왔잖아요. 이게. 아프리카 중동, 아중동. 이집트는 아프리카니까. 이제 마지막 순방인가 이제? 대통령? 지금 만 3개월 남았잖아. 만 3개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되어야죠. 한 번, 두 번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요, 이게 마지막이 되어야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순방은 자스민이라는 암호명을 썼습니다. 자스민? 암호명 잘 모르시죠? 예. 양국이 합의한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순방의 일정이 공개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일종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호명 코드네임을 붙여요. 외교부에서 기본안이 올라오고 영광스럽게도 제가 결정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매력적인 권한인데 이번 순방의 코드네임은 자스민. 왜 자스민인 줄 알아? 왜 자스민이에요? 난 모르는데. 왜 그런 거야? 중동에 예전에 SNS 혁명 돌 때 그때 제스민 혁명이라고 그랬거든. 그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튀니지 국한데 거기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에요. 네, 그것도 괜찮은 이유가 되겠네. 순방의 코드네임을 정할 때 무척 괴로운데 그 특정 지역을 연상케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든 해석이 또 나중에 돼야 돼요. 예컨대 지난번 호주 순방 같은 경우는 가평군이라는 코드네임을 썼거든요. 호주 순방이 왜 가평군인지 혹시 잘 몰라야 되죠. 호주군이 한국전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 가평군이거든요. 내부 회의 때도 이번 가평군에서는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대통령이 가평에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평군에서 대통령 방문 계획이 있냐고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자, UAE, 사우디, 이집트. 요게 이제 임기 말인데 중동까지 가가지고 뭐 할 게 뭐 있지? 이런 느낌인데 더군다나 언론에 가기 전에는 놀러 간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놀러 갔다 간다. 와서도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UAE에 갔더니 갑자기 누가 미팅을 취소했다. 대접 못 받는다는 소리지. 아이고 놀러 간다고 중동 임기 말에 가더니 거기 갔더니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안 만나준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라고 그런 기사 내는 거예요. 의도가. 그 다음에 이제 공항 테러 그런 거. 아유 놀러 간다더니 위험한데 뭐하러 갔어. 그리고 이집트 자주포 계약 실패.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흐르는 보도의 흐름이 있어.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가요? 흐름을 잡아주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순방 갈 때 기사 탑에 뜨는 게 뭐가 있어요? 안 좋은 기사만 뜨잖아. 이번에도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그래서 대통령이 중동에 갔다는 걸 모르는 사람 하나, 아예. 두 번째, 가긴 갔는데 이렇게 대접도 못 받고 괜히 위험한 데 갔다가 자주포 계약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거 하나. 그리고 이제 다스베이다를 보는 사람들. 실제로는 이랬다. 요거 하나. 네, 어떡하라고요? 진실을 밝히라고. 진실을 밝혀봐, 이제. 거기 갑자기 미팅 취소된 건 어떻게 된 거야? 먼저 아중동 순방은 특별한 요구가 있었어요. 이제는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방산 관련한 거. UAE, 사우디, 그리고 이집트까지. 두 번째는 UAE 같은 경우는 지금 엑스포를 하고 있잖아요. 두바이 엑스포를. 우리가 다음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일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꼭 가야만 하는 일정이기도 했어요. 피하고 싶다는 건 의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중동은 왕이 통치를 하는 곳입니다. 왕이 통치를 하는 곳은 가능하면 방문을 안 하는 게 의전비서관들은 좋아요. 왜 그래, 그거? 왜냐하면 모든 결정을 왕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이고 저쪽 상대쪽 파트너들이 확답을 안 해줘요. 절대. 외교부가 하면 되고 의정관이 하면 되고
국방부가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왕이 있는 국가는 왕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컷 의논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걸 들고 와서 그렇죠. 왕이 보고 야 이거 나가리 하면 나가리 된다는 거지. 가장 유명한 비화 중에 하나가 한 국가의 왕이 일본 총리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정에 없이 나와서 그 총리를 자기 차에 태우고 총리만 태워서 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모든 수행원들이 다 공항에서 미아가 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그랬던 비화가 전해집니다. 외교가에. 왕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모든 일정이 다 오픈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순방 일정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중동은 피하고 싶은 나라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원래 도착을 하고 그날 오후 늦게 공식 환영식을 궁에서 하는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공항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UAE에서 오는 도중에. 그래서 공항에서 위성전화로 연락을 받고 왕세자가 공항에 오셨으니 공식 환영식을 공항에서 하겠다. 할까요?도 아니에요. 하겠다. 그러니 우리는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다들 약간 저도 처음 당해보는 일이었거든요. 약간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야 그거 다 우리한테 기본적으로는 잘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웬만하면 그쪽에 따라라.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난데없이 공항에서 환영식을 하게 된 거고 환영식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대통령한테 오늘 저녁 같이 합시다. 왕세자가. 왕세자가 넘버원이잖아 거기는 네, 실질적으로. 넘버원이죠.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고 사우디에서 넘버원이야. 갑자기 밤에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예정이 없던 만찬이 생겨버리고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 좋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계획과 어긋나면 불안해지고 대통령과 멀어지면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여튼 아중동 국가는 어렵고 이집트는 대통령제 국가이긴 하지만 상당히 대통령의 권위가 강하죠.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혹은 그 왕정 국가들은 실무자들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가기가 좀 어려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방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방이 결정이 된 거죠. 근데 UAE 갑자기 미팅이 취소됐다든가 공항 테러 때문에 뭐 못 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순방을 떠나기 전에 공식 일정들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많이 오픈돼 있고 변동의 여지가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순방 기자단에게. 첫 번째 UAE에서 취소된 거는 미리 알려줬어? 미리 알려준 거예요. 우리 공항에서 출발할 때 이렇게 바뀌었다. 다른 일정으로 이렇게 대체됐다라고 얘기를 이미 다 했는데. 우리 기자들한테? 예. 일주일 전에 알려줬던 일정과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미리 기자한테 알려주고, 그런데 출발하는 당일날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또 기자들한테 예.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알려줬어. 예. 그러면은 갑자기 취소됐다고 쓰면 안 되잖아,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그런 게 무척 화가 좀 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도착했더니 너 미팅 취소됐어라고 통보 받은 게 아니고 UAE한테서. 아니죠. 이미 출발하기 며칠 전에 사정을 우리가 들었고 그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출발하기 전에 알려준 거죠. 기자단에게. 왜 그러면은 현지에 도착했더니 취소됐다는 식으로 기사를 쓴 거야 이거. 그렇게 쓴 기자들이 있어요. 그게 야. 이제 좀 화가 나는 거고. 그런 있지만, 기사만 포탈에 걸려요. 문제는 대통령이 가는데 막 일정 막 취소되고 그 기사 봤죠? 그것만 포탈에 계속 걸려 있었거든 그때. 거짓말이네 이 새끼들. UAE에 두바이 왕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부다비 왕세제가 있어요. UAE는 여러 부족 국가잖아요. 유나이티드. 우리가 취소됐다고 보도가 됐던 건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회담이 취소가 된 거예요. 아부다비 왕세제는 서열 3위예요. UAE 전체에서. 그 대체로 만난 사람이 두바이 왕세제인데 두바이 왕세제는 서열 2위예요. 서열 3위를 못 만나고 서열 2위를 만난 게 왜 문제인 거예요? 갑자기 미팅 취소라고 딱 기사가 뜨는 순간, 저기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갔다 놀러. 그러니까 천덕꾸러기 취급한다 이거지.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이렇게 나쁜 보면서 새끼들이네 진짜.
상도가 있지. 공항 테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대통령의 안전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 경호처소관 일이고 그거는 최소 2급 기밀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대통령 무사하게 잘 갔다 오셨고 한 번도 위험의 상황에 놓이지 않았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처는 상당히 유수의 많은 나라 국가들에서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처가. 아주 선진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탑3 안에 드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전 세계 탑3? 네, 경호 기술, 대함 능력, 정보 파악 능력 뭐 여러 면에서 아주 우수한 지난번에 보니까 분들이고. 얼굴로 뽑는 것 같기도 하던데. 네? 얼굴 그쵸. 요즘은 이 젊은 친구들이 보면 네. 신체적으로도 우월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겨요. 전인적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약간 머리가 좋으면 신체적으로 좀 약간 열등하다거나 뭐 성격이 좀 안 좋다거나 우리 세대는 좀 그렇잖아요. 임기 초에 제가 경호처 일을 잘 모를 때 병원에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병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라운딩을 하시는 일정이었는데 제가 답사를 갔을 때만 해도 환자들도 많고 의사들도 많고 막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어떻게 경호를 하지 하고 본행사 때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일반인들 환자하고 의사도 같이 타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소개를 시키는데 왜 같이 타지 하고 딱 봤는데 의사가 막 가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피지컬이 저 의사는 덩치가 상당히 좋구나. 그리고 딱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엄청나게 피지컬 좋은 분이 휠체어를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링겔 이거 가시는 분도 되게 덩치가 좋은 환자들이 막 왔다 하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오니까 전부 다 옷을 갈아입고 그분들이 우르르 다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눈에 안 띄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너무 눈에 띄었죠, 그거는.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하여튼 아주 안심하고 대통령을 맡겨도 될 만한 경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자주포 계약 실패, 빈손 귀국, 이것도 기사 많이 됐거든? 그 앞에 UAE하고 4조짜리 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보도가 안 돼. 이집트 자주포는 2조짜리예요. 이거 계약 실패했다면서 그럴 줄 알았다. 빈손 귀국. 이거 또 기사 많이 됐거든? 성공은 가리고 실패만 돋보이게 하는 건데 나는 요 기사는 좀 궁금했어. 왜냐면 대통령은 보통 마지막 꼭지를 따라가는 거잖아. 대통령이 갔을 때는 보통은 계약을 맺고 오잖아. 그래서 이건 뒷얘기가 있겠다 싶었거든. 이집트 순방은 어제 발표된 K9 자주포가 핵심 사업이고 의제가 맞았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보고받기를 이집트 K9 자주포 사업이 될 것 같다. 그러니 대통령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세게 밀어주셔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관계 부처에서 올라왔던 거예요. 결국 자주포 계약 되긴 됐는데 저기 갔을 때 안 됐단 말이지. 최종적으로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태는 아니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협상이 진행되다 보니 약간 협상의 전기가 필요하고 또 마침 이집트도 우리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이 협상을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라는 보고가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께 찬반 의견이 같이 올라갔어요. 개인적으로 일정을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했었어요. 최종적인 결정이 안 됐는데 대통령이 갔다가 그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많은 부담이 생기지 않냐. 그렇지. 또 언론들 빈손 귀국이라고 썼지 실제 그렇게.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방문함으로써 계약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으면 성패와 상관없이 가자. 라고 하셔서 가신 거예요. 이집트는 우리나라 GNP 10분의 1 수준이에요. 지금 2조 계약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20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치. 어마어마한 투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죠, 당연히. 도착하는 첫날 이집트에서 모든 행사 준비를 이미 맞춰놨었어요, 실은. K9 자주포 계약식이라는 행사를 특정 장소에서 따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후에 다시 새로운 보고가 온 게 계약이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죠. 이렇게 해서 어그러져서 행사장에 안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음 날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예정에 없이 거의 한 50여 분 가까이
두 분만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수행원도 전부 방 바깥에 나와 있고. 그럴 때 이제 촉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건 잘 되는 거다. 여기가 길어지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문 열고 나왔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 길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텄다 하고 현장에 연락을 해서, 야, 우리 철수. 그래서 우리는 철수를 해버렸어요, 거기서. 만약에 된다면 사인식 할 곳에. 그렇죠. 거기서 거기 이제. 이집트는 이미 우리를 따지면 방사청장에 해당하는 그런 부처가 다 와서 모든 행사 준비를 다 끝마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찬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오찬을 하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방사청장을 부르시는 거예요. 헤드 테이블로. 그래서 방사청장이 갔어요. 그러더니 이집트 대통령이 자기네 파트너를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찬을 하다 말고 그 네 분이 한참 저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된다. 하고 전화를 해서 야, 다시 투입. 그래서 실무진이 다시 갔어요. 행사를 준비하러. 실무진은 무슨 죄야?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구나. 야, 역시 얘 회담으로 또 끝내주는구만. 이러고 속으로 이걸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지? 막. 그리고 나서 식사가 딱 끝나고 방사청장 얼굴을 봤는데 표정이 안 좋아. 야, 다시 나와. 청장이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고개를 막 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전화해야지. 야, 철수. 대통령이 그날 저녁에 방사청장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칙대로 해라. 건강하게 협상을 해라. 건강하게 협상해라. 네. 솔직히 제 속으로는 건강한 것보다는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야죠. 라고 했으나, 제가 잘 쓰는 혼잣말로 하고 말았고. 왜냐면은, 탁현민은, 또 계약이 안 되고 하고 돌아가면 빈손기국 기사가 눈에 보이니까. 계속요. 빈손기국. 그래서 방사청장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하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엘리베이터에서 그 방사청장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탁현민 머릿속으로 헬이 들여다보고 있어. 진짜 훅 했어요, 진짜. 저는 뭐라고 그러고 싶었냐면, 청장님, 어찌 됐던 간에 대통령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대통령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사인을 못하면 국내 언론에서 난리칠 것이고, 이 보좌진들이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할 거란 걸 잘 알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못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방사청장한테.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있다. 저는 전화도 안 했는데요. 하려고 그랬잖아. 그리고 내려왔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떠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이집트에서 우여곡절이 많았구나. 네, 떠나는 날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 왜냐면은 빈손기국. 아니, 도착하는 즉시 뭐라고 할지 뻔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공간에서. 저쪽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제 철수했던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와서 계약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장님한테 전화하지 말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몇 사람 불러서 가서 다시 가는데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다시 또. 그리고 오후가 됐는데 청장님이 지금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되는구나. 그러면 극적이다,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미 시간은 없어요. 우리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거기에 가실 수는 없어. 그러면 공항에서 해야겠다. 떠나기 직전에. 생각을 하고 거기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모든 그 행사 준비를 공항으로 옮기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딱 그 순간 다시 연락이 왔는데 어렵겠습니다. 야, 이거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구나, 여러 번. 그래서 저는 야, 철수. 더 철수. 결국은 철수를 하고 돌아오는데 내내 진짜 찝찝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딱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이제 또 PCR 검사 받고 이제 다시 이제 사무실로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방사청장. 저 다시 이집트로 지금 들어갑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예? 왜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야. 계약을 하자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영상으로 연결해야겠다. 하고 도착하자마자 막 준비를 하고 막 영상으로 연결을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연락이 왔고 방사청장이 날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어제 계약이 된. 이야. 그러니까 6, 7번 뒤집어졌다가 네. 현지에 방사청, 한화, 국방부 인력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짐작컨대 이런 거예요. 이집트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인들로서는 엄청나게 큰 계약이고 어떻게든지 좋은 조건으로 이 기회에 계약을 매듭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사실은 여지를 별로 주지 않고 상당히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철수까지 해버리니까 붙잡을 줄 알았는데 네. 철수까지 해버리니까 뭐지 얘들? 자기들이 세게 나가면은 우리가 좀 맞춰줄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건강하게 해. 꼭 안 팔아도 돼. 이렇게 나갔구나. 다 알거든요. 각 국가들이 한국의 언론 상황도 알고 대통령이 빈손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공격을 당하거나 공박을 당할지 여러분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자기네 대통령과 뭐를 먹는지 이런 것들도 활용해요. 외교에. 밥을 주면 그냥 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밥을 먹었으면 니네 언론들이 좋아하잖아. 이런 걸 다 알아요. 상당히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좀. 근데 그런 걸 다 이용하는 게 외교죠. 실은. 그렇지. 그래서 이집트도 그런 걸 최대한 이용했는데 그렇지. 대통령이 하지 마. 원칙대로 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방사청장님도 그렇고 협상 실무자들이 되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계약을 했나 보네. 그렇죠. 엄청 쪼이는 일이거든요, 이게. 대통령까지 모셔갔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방사청장이 대통령까지 가셔도 좋습니다 했던 사안을 가서 사인을 못하면 얼마나 무능한 거야. 그럴 일은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진짜 바로 몇 사람 날아가고. 그렇지. 그리고 대통령들도 대개는 그 결과를 얻어오길 바라겠죠, 당연히. 임기 말이어서 그랬나? 아니, 대통령이 아니, 엄청 당당하시더라고. 야, 팔지 마! 이거 아니야! 약간 그런 뉘앙스에서. 뭐 이런 뜻이어서. 이 K9이 전 세계에 요즘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요. 아주 좋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후려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팔지 마. 야, 너네 말로 팔 때 많아. 그렇게 후려치면 안 돼, 이 새끼들아. 요 말을 이제 건강하게 하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 이집트 관점에서 보자면, 이 협상의 기술을 부린 거지. 최대한 한 거죠. 최대한 부린 거지. 근데 그걸 상대 국가의 정상을 상대로 한 거니까 외교적 결례지, 사실은. 떠나기 전에는 어떻게든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저는 진짜 이해도 되는 게, 저 나라에게 그 사업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집트 국민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저 자리에서 술 먹고 사인해봐. 보스인 척 하려고 술 한 잔 딱 하고 좋아 그러면서 사인해버린단 말이야. 선거 잘해라. 진짜 마지막을 참 마지막 아닐 수도 있어. 아니 마지막이에요. 한 달 남았을 때까지 또 순방할지도 몰라. 전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나라들이 많잖아 아직도.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좀 약간 서글펐던 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상 오찬이 있었는데 정상끼리 이제 오찬을 하면 저 같은 이제 근접 수행원들은 그 옆방에서 대기하거든요. 대기할 때 보통 방자상이라 그래서 따로 상을 차려줘요. 방자상? 네. 자기들끼리 방자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방자상이라고 하는데. 방자야. 그러면서. 공식 용어는 아니고 자기들끼리. 네, 우리끼리 쓰는 말이죠. 방자상. 근데 이 방자상도 잘 차려주는 데가 있고, 진짜 샌드위치 하나 던져주는 데가 있고,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커피 한 잔 주더라고요. 우리는 기대가 컸거든, 사우디아라비아여서. 왕실인데. 진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차려줄 줄 알았거든. 그래서 심지어 나 아침도 안 먹었는데, 아침도 안 먹고 비행기에서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래서 그거 마시고 거의 한 2시간 쫄쫄 굶고 있었어. 왜 그랬대? 왜 안 주는지는 물어볼 수가 없죠. 창피하잖아. 말하면 되잖아, 배고프다고. 그럼 또 부끄럽잖아요. 배고픈 게 뭐가 부끄러워. 그래서 우리 나오면서 야, 참 예의가 없다. 어떻게 방자상을 안 챙겨주냐. 아니, UAE도 4조짜리 계약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하고 2조짜리. 무기를 6조나 팔았어. 엄청 많이 판 거야. 근데 왜 이 중동이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는 거지? 여러 가지 정세 분석하는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잖아. 깊이는 없는데.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아랍 쪽에서도 오랫동안 미국의 무기들을 주로 수입을 그러니까. 했는데 우리에게 일본이 아랍에게는 이스라엘인 그렇지. 거예요.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거의 같은 무기 체계를 그렇지. 갖고 있고 아. 우리가 일본의 무기 체계를 쓰진 않잖아요.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르는 무기체계를 갖고 싶구나. 그러려다 보니 비슷한 가격에 믿을 수 있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이후에 유지 보수가 되는 국가. 그리고 성능은 많지 않아요.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네.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 갖고 있는데 네. 미국 무기에 떨어지지 않는데 안정적이고 믿을만하고 그렇죠. 그런 그 비슷한 퀄리티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 별로 없지.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게 자주포 한 대를 팔면 끝이 아니에요. 그렇지. 끊임없이 판을 공급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우리도 미국에서 뭐 전투기 하나 사면 몇십 년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뽑아먹는데 군수산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놈 새끼들. 어떤 보도에는 우리가 그 이집트에 팔았던 게 자금도 대주고 억지로 판 거다라는 뉘앙스의 보도도 있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라는 건 그건 모르는 소리야, 그거는. 네.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렇게들 파는 게 정상이고 무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절충무역이라는 형식도 있고. 아, 그 얘기 따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무기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으로. 네. 맨날 미국에서 수입만 하다가 수출액이 더 높아졌단 말이야. 처음이에요, 처음. 엄청 큰 뉴스거든? 볼 수가 없네? 의미 분석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볼 수가 없네? 뭐, 이런 미팅 취소 이런 거나 보여주고. 특히나 올해 했던 순방들이 여러 가지로 참 뿌듯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임기 초만 해도 우리가 던질 카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공식적인 일정들만 하고 돌아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역사적인 일정, 뭐 이를테면 미국에 방문해서 그 장준호 전투 기념비에 방문한다거나 이런 어떤 유대감을 강조하는 것 정도. 물론 그것도 예전에 비하면 진일보한 거였죠.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카드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요번에 UAE 같은 경우는 뭐 엑스포 때문에 가기도 했고 또 K9 자주포랑 천궁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저쪽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던 건 뭐냐면 BTS UAE 공연을 어떻게든지 유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여기 인접 국가들에서 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러면 우리 무척 속상하다. 그랬을 때 상당히 거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앉아서. 지난번에 우리 유엔 갔던 거 봤죠? 그리고서 그거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뭐 전화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즉석에서 전화 한번 또 걸어주는 거예요. 안 받아도.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G7 로마에서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비표를 엄격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몇 명이 못 들어갔어요. 그때 누군가 한 명이 기지를 발휘해서 청와대 행사 때 비틀에 찍은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니까 들어가시라고. 아, BTS하고 사진을 찍었다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신분증. 네. 아이, 재밌다, 이거. 다음 시간이 우리 200회예요. 방금 얘기한 거 있잖아. 초반에 우리 외교와 이제 끝에 가서 우리 외교가 어떻게 달라졌나. 이거 얘기하면 재밌겠는데? 자, 다음 주 또 나와. 자. 근데 이게 버릇이 되는 게 뭐냐면, 네. 나도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자꾸 적어. 다음 주 시간 적어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케이.